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램웨스턴의 2026 회계연도 2분기 실적 발표 자료 오늘 같이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번 분석의 목표는 간단합니다. 이 감자튀김 거대 기업의 현재 재무 상태와 또 미래 전략의 핵심이 뭔지 파악하는 거죠. 램웨스턴. 우리한테는 정말 감자튀김으로 너무 익숙한 회사잖아요. 맞아요. 웬만한 패스트푸드점이나 레스토랑 가면 거의 다 이 회사 제품이고 마트 냉동 코너에도 항상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자료를 제가 처음 딱 열어갔을 때 아주 흥미로운, 어찌 보면 좀 모순적인 상황에 보이더라고요. 어떤 점이죠? 램웨스턴이 감자튀김을 정말 창고에서 동이 날 정도로 팔았어요. 판매량이 무려 8%나 늘었거든요. 네, 8%면 엄청난 거죠. 그런데 정작 회사 통장에는 돈이 거의 더 들어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순매출이 거의 제자리걸음이에요. 더 많이 팔고도 제자리걸음이라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번 실적 발표의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죠. 방금 모순적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회사가 이 양적 성장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 그 이면에서 어떤 전략적 줄다리기를 하는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숫자거든요. 좋습니다. 그럼 그 흥미로운 지점이 가장 잘 보인다는 핵심 시장, 북미부터 시작해보죠. 여기 실적만 보면 뭐 거의 축배를 들어야 할 분위기던데요. 네, 맞습니다. 판매량이 8%나 늘었고 심지어 수요를 감당 못해서 가동을 멈췄던 생산 라인까지 다시 돌리기 시작했다고요. 맞아요. 이건 정말 대단한 소식이죠. 보통은 공장을 폐쇄한다는 소식만 들리는데 다시 돌린다는 건 그야말로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렇죠. 회사 전체 수익의 90% 이상이 북미에서 나오는데 이 심전부가 아주 강력하게 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와, 공장을 다시 돌린다니 정말 부러운 고민이네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거죠? 자료를 보면 전반적으로 외식 경기는 썩 좋지 않다고 하던데요. 그게 바로 램웨스턴의 저력인 겁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사람들이 외식을 줄이는 와중에도 이 회사는 오히려 시장 점유율을 뺏어온 거예요. 아, 다른 곳에 파일을 가져갔군요. 네, CEO의 말을 빌리자면 고객과의 강력한 파트너십 덕분이라고 하죠. 기존의 대형 패스트푸드 체인이나 레스토랑 고객들과의 계약을 거의 다 연장하고 물량을 늘리는 데 성공한 겁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생산시설 가동률이 90% 초반까지 확 치솟고 이러다간 주문을 제때 못 맞춰주는 서비스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싶으니까 멈췄던 라인을 다시 돌리는 결정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다른 집 파일을 뺏어와서 자기 접시를 채운 셈이군요. 그 성공을 위한 집중이라는 전략이 제대로 먹혔네요. 정확합니다. 특히 연말까지 이어지는 대형 고객사 계약의 90% 이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으면서 하반기 판매량에 대한 확실한 자신감을 얻었다고 밝혔어요. 북미만 보면 정말 흠잡을 데 없는 거의 완벽한 성공 스토리에 가깝습니다. 북미에서는 지금 없어서 못 판다는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이 성공 방정식이 다른 나라에서도 그대로 통했을까요? 자료를 보니까 유럽에서는 전혀 다른 영화를 찍고 있더라고요. 네, 완전히 180도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죠. 유럽의 상황을 이해하려면 한 세 가지 조각을 맞춰봐야 합니다. 첫째, 작년에 유럽에서 감자 농사가 이례적으로 잘 됐어요. 말 그대로 풍년이었죠. 그럼 원재료인 감자가 시장에 엄청나게 풀렸겠군요. 그렇죠. 공급은 넘치는데 두 번째 조각, 수요는 줄었습니다. 유럽 경기가 침체되면서 사람들이 레스토랑에서 감자튀김을 덜 사 먹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조각이 결정타였습니다. 이전에는 유럽 공장에서 만들어서 아시아 같은 다른 지역으로 수출하는 물량이 꽤 있었는데 요즘엔 그 지역에 현지 공장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굳이 유럽에서 수입할 이유가 없어진 거군요. 맞습니다. 잠시만요. 그럼 정리해보면 감자는 넘쳐나고 사 먹는 사람은 줄고 심지어 수출길까지 막혔다. 이건 뭐 가격이 폭락할 수밖에 없는 완벽한 조건인데요. 바로 그겁니다.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이 몰아친 거죠. 시장의 재고는 쌓이고 경쟁사들은 어떻게든 팔아보려고 가격을 막 내리니까 그야말로 피 튀기는 가격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땠나요? 결국 램웨스턴은 북미와는 정반대로 유럽에서는 생산 라인 하나를 아예 폐쇄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쪽에서는 라인을 늘리고 다른 쪽에서는 줄인다니 정말 극과 극의 상황이네요. 그럼 다른 해외 시장은 좀 나은가요? 남미에 새 공장을 짓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아르헨티나의 새 공장을 막 가동하기 시작하면서 남미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아시아와 더불어 남미는 감자튀김 소비가 가장 빠르게 늘어나는 곳이라 장기적인 기회는 분명해요. 기회는 있는데. 다만 여기서도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지금은 공장을 막 돌리기 시작한 소위 램프업 기간이거든요. 램프업 기간이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쉽게 비유하자면 새로 오픈한 레스토랑 같은 거예요. 아, 네네. 처음 몇 달은 손님보다 직원이 더 많고 인테리어 비용에 월세, 식자재 비용은 계속 나가는데 정작 매출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공장도 똑같습니다. 본격적으로 대량 생산을 하기 전에 생산 라인마다 품질 인증도 받아야 하고 새로운 고객도 뚫어야 하죠. 고정비는 계속 들어가는데 생산량은 적으니까 당분간은 돈을 벌기보다는 쓰는 단계에 가깝습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이긴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회사 이익에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림이 좀 더 명확해지네요. 북미에선 엄청 잘 팔고 있지만 유럽에선 가격 경쟁 때문에 힘들고 남미에선 미래를 위해 계속 돈을 쓰고 있는 상황. 그럼 이제 모두가 궁금해할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판매량은 8%나 늘었는데 왜 매출은 제자리인가? 자료에서는 가격 믹스가 8%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하던데 이게 좀 어렵게 들립니다.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가격 믹스 하락이라는 말에서 가격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믹스, 즉 판매 제품의 구성비입니다. 구성비요. 이건 마치 동네 김밥집 사장님이 된 기분으로 생각해보면 쉬워요. 그 가게에 한 줄에 5,000원 하는 프리미엄 소고기 김밥도 있고 2,500원짜리 기본 야채 김밥도 있다고 해보죠. 네, 비싼 김밥이랑 싼 김밥이 있겠죠? 어느 날 가게가 미어터지게 바빠서 하루에 김밥을 200줄이나 팔았어요. 평소보다 2배나 많이 판 거죠. 와, 대박이네요. 그런데 그날따라 유독 2,500원짜리 기본 김밥만 불티나게 팔려나간 겁니다. 그럼 사장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몸은 고되고 판매량은 역대급인데 막상 정산해보니 평소랑 버는 돈은 비슷한 거죠. 램 웨스턴이 지금 딱 그 상황인 겁니다. 이제야 그림이 딱 맞춰지네요. 똑같은 감자튀김을 팔아도 어디에 어떤 제품을 파느냐에 따라 남는 이익이 다른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램 웨스턴에게 소고기 김밥은 수익성 좋은 자사 브랜드 제품이고요. 야채 김밥은 상대적으로 마진이 낮은 대형 체인 레스토랑 공급 물량이나 유통업체 자체 브랜드, 즉 PB 상품인 셈이죠. 마트에 있는 노브랜드 같은 그런 제품들이요? 네, 맞습니다. 커클랜드 시그니처 같은 것들이요. 이런 PB 상품은 대량으로 팔리긴 하지만 램 웨스턴 이름으로 파는 것보다 이익이 적게 남거든요. 최근 북미 시장의 판매량 증가는 주로 이 야채 김밥 쪽에서 이루어진 거고요. 결국 판매량 8% 증가라는 양적 성과를 가격 믹스 8% 하락이라는 질적 희생으로 맞바꾼 셈이네요. 네, 질보다 양으로 승부한 거죠. CEO가 그렇게 강조하던 성공을 위한 집중 전략이 바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포석이겠네요. 정확합니다. 그 전략의 세 가지 기둥이 바로 고객 파트너십, 실행의 탁월성, 그리고 혁신입니다. 방금 이야기한 양적 성장은 첫 번째 기둥인 고객 파트너십의 결과물이죠. 네. 이제 나머지 두 기둥인 실행의 탁월성과 혁신을 통해 질적 성장을 만들어내야 하는 과제가 남은 겁니다. 실행의 탁월성이라는 게 결국 비용 절감을 말하는 거겠죠? 근데 사실 비용 절감은 모든 회사가 항상 하는 말 아닌가요? 뭐 특별한 점이 있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외치지만 구체적인 성과를 잘 못 내죠. 램 웨스턴은 이걸 지속적인 개선 문화로 만들려고 한다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문화로요. 네. 예를 들어 단순히 인력을 줄이는 게 아니라 공급망 전체를 최적화해서 운송비를 줄인다거나 공장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서 생산 단가를 낮추는 식이죠.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이런 노력들이 효과를 보면서 연간 비용 절감 목표는 순조롭게 달성할 거라고 합니다. 일시적인 다이어트가 아니라 아예 살이 안 찌는 체질로 바꾸려는 노력이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혁신 쪽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있었나요? 재미있는 사례라도 있습니까? 네, 아주 재미있는 신제품이 하나 나왔어요. 스냅프라이즈라는 건데요. 스냅프라이어? 항공사 고객을 타겟으로 개발됐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는 튀김기를 쓸 수 없으니까 그동안 바삭한 감자튀김을 제공하기가 거의 불가능했잖아요. 맞아요. 데운 감자튀김은 눅눅하고 맛이 없죠. 이 스냅프라이는 오븐에 짧게 데우기만 해도 아주 바삭한 식감이 살아나도록 특수하게 개발된 제품입니다. 오, 신기하네요. 튀김기가 없는 새로운 시장, 즉 항공사나 컨벤션 센터 같은 곳을 공략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든 거죠.
이게 당장 엄청난 매출을 가져다 주진 않겠지만 우리는 그냥 감자튀김만 파는 회사가 아니라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혁신 기업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그렇군요. 고객 관계, 비용 절감, 혁신. 이 세 바퀴가 잘 맞물려 돌아가야 지금의 많이 팔아도 남는 게 없는 이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겠네요. 네, 그 균형점을 찾는 것이 앞으로 경영진의 가장 큰 숙제일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연간 실적 가이던스, 그러니까 목표치는 그대로 유지했는데 그 목표 범위의 중간 지점 정도에 도달할 것 같다고 좀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어요. 이건 뭐라고 해석해야 할까요? 자신감과 불확실성이 정확히 반반 섞여 있다는 신호로 보입니다. 자신감과 불확실성이요? 네, 일단 북미 시장의 판매량 성장세는 하반기에도 계속 될 거라고 자신하고 있어요. 이미 대형 계약들은 다 끝내놓았고 생산 라인까지 늘렸으니까요. 이건 통제 가능한 영역이죠. 반면에 통제하기 어려운 변수들도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유럽 시장의 가격 경쟁이 언제 끝날지, 또 아르헨티나 신규 공장이 언제쯤 돈을 벌기 시작할지는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통제 불가능한 불확실성 때문에 섣불리 목표를 올려잡기보다는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확실성이 크다고 말하면서도 4천만 달러어치나 되는 자사주를 사들이고 분기 배당금도 3%나 올렸어요. 이건 좀 앞뒤가 안 맞는 행동 아닌가요? 잠시만요. 그게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죠. 밖에서는 가격 경쟁 때문에 힘들고 신규 공장에 돈은 계속 들어가고 있다고 하면서 주주들에게 나눠줄 돈은 있다는 거잖아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거 혹시 우리 괜찮으니까 걱정 마세요라고 시장을 안심시키기 위한 보여주기식 행동은 아닐까요? 겉으로는 힘밀다면서 속으로는 주주들한테 돈 쓸 여유는 있다는 거니까요.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신데 그게 바로 회사가 투자자들에게 보내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아, 메시지요? 보여주기라기보다는 자신감의 증명에 가깝죠. 실제로 숫자를 보면요. 상반기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억 달러 이상 들었고 설비 투자에 쓴 돈은 오히려 크게 줄었어요. 아, 그러니까 밖에서 부는 바람은 거세지만 회사 금고 자체는 오히려 더 튼튼해지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유럽 시장이 어렵고 남미 공장에 돈이 들어가도 우리의 핵심 엔진인 북미 사업이 워낙 돈을 잘 벌고 있어서 끄떡없다. 우리는 이 현금으로 단기적인 어려움을 충분히 버텨내면서 주주들에게 약속한 보상도 할 수 있을 만큼 펀더멘털이 튼튼하다는 걸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말로만 걱정 말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메시지네요. 그럼요. 오늘 램 웨스턴의 실적 발표 자료를 쭉 훑어보니 정말 한 편의 드라마 같네요. 핵심 시장인 북미에서는 멈췄던 공장까지 다시 돌릴 정도로 대성공을 거두고 있지만 그 성공의 이면에는 마진이 낮은 제품 위주로 판매 구성을 바꾼 트레이드 오프가 있었고요. 동시에 해외에서는 유럽의 치열한 가격 경쟁과 남미 신규 공장의 투자 비용이라는 두 개의 큰 파도를 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야말로 성공과 도전이라는 두 개의 이야기가 한 보고서 안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성공을 위한 집중 전략을 통해 어떻게든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이 엿보이고요. 네, 그리고 재무적으로는 자사주 매입과 배당금 인상이라는 강력한 행동을 통해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회사의 기초 체력이 아주 튼튼하다는 자신감을 시장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청취자분께서 앞으로 이 회사를 지켜볼 때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램 웨스턴은 현재 가격 지원 등을 통해 경쟁사의 물량까지 뺏어오면서 단기적인 판매량 경쟁에서 이기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한 성공이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회사의 수익성 목표를 달성하려면 이 양적 성장 우선 전략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 정말 좋은 질문이네요. 지금의 판매량 증가가 어쩌면 미래의 수익성을 미리 당겨 쓰는 것일 수도 있다는 그 균형점에 대한 질문이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자료에서도 언급됐듯이 요즘 소비자들은 가성비를 중시하면서 PB 상품이나 QSR, 즉 패스트푸드점으로 몰리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오늘의 판매량과 내일의 수익성 사이의 균형을 앞으로 어떻게 맞춰나갈 것인지가 이 회사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지금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낮춘 가격을 나중에 경기가 좋아졌을 때 과연 쉽게 다시 올릴 수 있을까요? 한번 야채 김밥 맛에 익숙해진 고객에게 다시 소고기 김밥을 팔기는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 과정을 이 회사가 어떻게 풀어갈지 지켜보는 것이 무척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